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투자자의 현안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시장 전체가 부진하지만 특별히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삼성전자, 반도체 조금 확장해보면 IT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96,800원, 또 10만 전자라는 언론의 워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6만 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투자 전략,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는 참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 주식인데 최근에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IT 반도체 주가가 상반기 좋지 않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유독 그렇습니까? 아니면 글로벌한 흐름들이 좀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뭐 전 세계 반도체나 IT 주식들이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한 1등부터 30등까지 기업들 중에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오른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사실은 1분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반도체 업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플레 공포, 그다음에 뭐 내년도에 리세션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제 반도체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텔이나 큰 반도체는 그런데 다만 뭐 대만의 TSMC는 좀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차별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뭐 ASML 이런 장비 업체들은 좀 차별화가 되는데 다르습니까? 일부 업체들은 비슷한가요? 지금 사실은 그 기업들의 저희가 그 지난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TSMC도 뭐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은 굉장히 그 자신감 있는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크론이 뭐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이제 생산 시설은 거의 대부분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키징 업체들도 아시아에 있는 업체들은 다 대부분 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슈퍼을이라고 하는 ASML조차도 지금 조금 어려움을 약간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뭐 한 20%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EPS는 올해 한 10% 정도 증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바꿔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마진 압박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그다음 장비 업체들 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미국의 램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 부품 구등난이 굉장히 심하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실적이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어도 이 마진 쪽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공이 얘기를 한 게 4월 말부터 이야기들이 나온 게 마진 하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좀 센터장님 오신 길에 오늘 정리를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갈 것처럼 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빅사이클이 왔다 그러다가 또 뭐 겨울이 왔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다가 올랑졸랑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결국 이제 전방산업이 좋아야지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전방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그리 좋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는데 업황의 사이클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글쎄 뭐 가을 이 계절이라는 게 이게 지금은 아주 변화무쌍하게 계속 바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매월 이 데이터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는 좀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사실 오더 자체는 아직 괜찮습니다. 특히 TSMC는 오히려 연간 전망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 회사가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메모리 업체들도 뭐 일부 영향은 있지만 아직은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실적 자체가 뭐 시장 예상을 그렇게 비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방산업 쪽에서 수요 둔화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월마트나 타겟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도 어쨌든 뭔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직은 반도체 오더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앞단의 수요 둔화가 결국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가격으로 커버는 안 되는 상황인가요?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물량 뭐 결국은 이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빠지겠죠. 그렇겠죠. 네, 가격이 좀 근데 아직은 뭐 비교적 견조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사실 1분기 때 물량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출하는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앞쪽에서 세트가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출하는 계속 됐다. 그러면 그 물량들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시장은 의심을 할 것이고. 그러면 창고에 쌓여 있을 재고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뭐 그렇게 지금 저희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설령 그 수요가 조금 살아난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수요가 나와야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좀 압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모든 원자재라든지 뭐 인건비, 물류비 이런 코스트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매출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상당히 선방할 거는 같은데 이익단에서는 좀 의외의 변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견조하지만 이제 불어오는 소위 이제 좀 기류들이 찬바람들이 좀 조금 느껴지는,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지난 실적보다 미래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이 좀 걱정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직은 수요가 견조하다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됐습니까? 뭐 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주문 축소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영어로 오더컷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중국 쪽 얘기도 있었고요. 그건 또 뭐 아니라고 했다가 또 최근 어제 그건 또 뭐 맞다고 했다가 그렇더라고요. 뭐 진실을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확히 그날을 기억을 하는데 5월 30일이었고요. 제가 이제 뭐 외부에서 뭐 좀 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날 새벽에 스냅이라는 미국 그 뭐 광고 소셜 미디어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43% 이제 빠진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확산이 되면서 왜 실적이 안 좋으냐,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확산이 됐고, 그날 이제 뭐 여의도에 이제 메신저로 BAT라고 하는 이제 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업체들이 뭐 물량을 좀 줄였다. 특히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서버 스마트폰이나 PC 쪽은 좀 수요가 안 좋다는 걸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서버는 좀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견조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좀 물량이 줄어드는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그게 확인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빅테크들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뭐 오더를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중소형 엔터프라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현재 그 추가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뭐 대만의 뉴스를 보더라도 그 서버 이 부품 업체들 하반기에 물론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보다는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님 만나서 반도체 얘기, IT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다들. 소부장은 어떻게 될까? 종목 이야기는, 기업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아직은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는데 아직은 괜찮지만 점점점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어디를 주목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모바일 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약간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중국에서의 좀 뭐 수요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서버도 말씀하신 거 좀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이 부문 가운데 어디를 좀 주목하면서 회복 내지는 좀 타격이 오는지를 어디가 중심 체크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락다운도 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동유럽이나 뭐 이런 쪽의 수요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물량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이제 중저가 제품 라인업인데 이게 좀 시간을 지나면은 결국은 약간 하이엔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현재 그 버팀목은 결국 서버라고 봐야 되고요. 어차피 시장에서 이제 모바일이나 PC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낮아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버가 버티느냐 요게 문제인데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분기 연속으로 YOY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분기에 지금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YOY로. 그리고 2분기는 그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투자를 늘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속해서 뭐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서버 쪽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우리 시장의 걱정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는 사실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식량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좀 해결 국면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 반도체랑 IT 주가 너무 눌려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또 의외의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뭐 저희가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나 뭐 IT가 사실은 경기의 흐름들을 뭐 몸으로 막아서는 섹터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반도체 업황에 관한 얘기는 충분히 이제 센터장님께 뭐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좀 들었고요. 종목 이야기 가기 전에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상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될 경우에 이제 반도체에 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사실 성장 주전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할인율이나 부담되는데 또 IT 반도체는 그런 뭐 플랫폼 같은 성장주로 보기에는 또 좀 산업 측면이 좀 있고요. 지금 같은 그 경기 사이클에서는 반도체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미래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과 D램의 매출액의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본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동안의 이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D램 매출액도 보통은 증가를 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제 미를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 그래프를 조금만 더 유심하게 보시면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금리가 다 올랐을 때라는 겁니다. 금리가 다 오르고 나면은 결국 D램 매출액도 피크 아웃을 이제 박스로 이제 4개를 뭐 5개고 4 박스로 쳐놓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신다면은 그 D램의 피크아웃 시기가 점점 앞으로 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금리가 이제 올랐다가 떨어질 때 D램 피크아웃이 나왔는데 요 직전 그 하락 사이클이었던 2018년, 19년 이때는 금리가 다 오르기 전에 D램 매출액이 피크아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시장의 현재 그 금리와 관련된 컨센서스는 내년도 초까지는 일단 올린다라고 이제 본다면 바꿔서 얘기하면은 올해 하반기 중에 D램 매출액 피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좀 매출액이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게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피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시점에 사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매출액이 좀 몇 개월 떨어지는 상황. 뭐 예를 들지 뭐 예컨대 뭐 한 9월 정도쯤에 매출액 피크를 치고 한 3, 4개월 정도 쭉 빠졌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주가에 이제 그때 풀리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섣부르긴 하지만은 결국은 매출액이 한 3, 4개월 빠졌을 때 결국은 뭐 저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쯤이 사실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편하게 주식을 그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주식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저희가 예고할 때는 반도체주의 깊이, 하락의 깊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기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유로 다들 궁금해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실적 얘기를 해야겠죠. 실적 얘기를 하면서 그에 걸맞는 주가는 지금 수준인가, 또 높아야 되는가, 낮아야 되는가. 지금은 일단 2분기 실적 조정하셔야겠네요, 센터장님.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를 냈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시면 사실 14.1조 원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네. 2분기는 원래 상당히 좀 저희도 긍정적으로 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경영진들이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했었고, 또 환율도 상당히 좀 유리한 구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가 조금 업데이트를 해본 바에 따르면은 일단 스마트폰 쪽이 생각보다 물량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중저가 쪽 물량이 좀 안 좋게 되면서 매출액이 저희 예상보다 좀 미스가 나는 것 같고요. 이 매출액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좀 높아지게 되고, 또 반면에 부품 가격이라든지 또 달러 강세가 스마트폰 이 세트 업체에는 좀 세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16조 원대에서 지금 2분기 영업이 예상이면 15조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네. 다른 컨센보다는 좋게 보셨던 거군요. 제가 보는 컨센이 한 15조 2천, 3천인데 네. 그보다 좋게 보셨다가 시장 컨센 수준 정도로 같이 네. 내려오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근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도 사실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더 사셨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면 그런 실적을 반영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대충 또 산 분들이 한 6만 원대 뭐 사셨으면 괜찮은데 7만 원, 8만 원대 사서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참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제가 커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민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국민들도 상당히 속이 쓰리실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은 사실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보통 과거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빠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부분 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거의 근접한 걸로 보고 있고, 또 실적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장기 투자자 저희가 정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가격대 6만 원도 깨졌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상당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변동성이 좀 많이 남아 있겠다.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특히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 보시면은 올해 대비 내년도가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좀 하향 조정이 한번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도움이 됐고요. 삼성전자를 보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이거나 변화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슈를 몇 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 갔다 왔고요. 줄 서서 장비 사야 되는 쪽에 아마 가서 장비 사기로 하신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새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또 지금 발표한 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는 대규모 또 기업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포인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M&A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오히려 이제 안 나오니까 너무 좀 식상해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필요한 그런 스텝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저희가 속속들이 과연 어떤 기업을 살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쪽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이 정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재 삼성전자의 그 사업 구조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예.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지만 파운드리에 저희가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사업부가 섞여 있는 이런 형태로서 과연 TSMC를 추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 이거 워낙 중요하고요. 업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센터장님 더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한 2분 정도 있어서요. 하이닉스에 관한 코멘트를 중복된 건 빼고 투자자 입장에서 1분 정도 해주십시오.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삼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세트 비즈니스가 조금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실적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한 4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현재 저희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메모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이상 이렇게 높게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계점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지만 반도체 전체가 사실은 업황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올라줘야 이쪽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소부장까지 이야기를 쫙 풀기에는 업황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또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들 도움이 충분히 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 함께했고요. 말씀하신 오늘 내용들은 저희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딥사이트에 올려놓을 겁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